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탄성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듈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색깔을 구별하려면 우리는 이제 여기가 가장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어떤 거냐면 탄성률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건데 지금부터 제 논리를 봐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건데 여기를 우리가 모듈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탄성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쪽은 아래쪽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쪽은 뭐냐면 여기는 변형력이 들어가요. 변형력이라고 하는 힘이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변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변형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변형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변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길이가 있을 테고 하나는 면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겠어요. 또 하나는 부피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여기를 인장 탄성률이라고 해요. 또는 여기를 영 모듈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사고 실험 모델을 하나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엿을 생각해 봐요. 이렇게 엿 알죠? 엿을 생각해서 엿을 우리가 한쪽을 잡고 한쪽을 당겨서 늘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쭉 늘어나다가 뚝 하고 끊어지겠죠?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냐면 영 모듈루스라고 하기 때문에 기호 자체를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길이에 대한 탄성률을 또는 여기를 인장이라고 해요. 인장이라고 하는 탄성률을 영어로는 영 모듈루스라고 해서 기호를 Y로 이렇게 써요. Y로. 그리고 또 하나 측밀리기가 있어요. 측밀리기. 측밀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측밀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 같은 걸 생각을 해봐요. 잠깐 그러면 이쪽에 가서 책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두께를 가진 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측밀림 탄성률이라고 우리말로는 불러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쉐어 모듈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측밀림 탄성률이라고 하는 기호는 S로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인장이 이쪽이고 측밀림이 여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보면 쉽냐면 풍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돼서 풍선을 가지고 물놀이를 갔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 풍선을 물속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바로 이렇게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부피라고 이렇게 쓸게요.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벌크 모듈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여기를 B로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가 부피 탄성률, 기호로 쓸 때는 여기 인장 탄성률이라고 하는 걸 Y로 쓰고 측밀림을 쉐어 모듈루스라고 해서 S로 쓰고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벌크 모듈루스라고 해서 B자를 이렇게 기호를 붙여줘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변형분의 변형력이라고 하는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도 구별을 하기 위해서 구별이 안 갈 줄 몰라서 여기를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변형분의 변형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냐면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양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양이 얼마인가 어떻게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모양 자체가 얼마만큼 변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하나 확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변형력도 마찬가지예요.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여기는 사실은 압력이에요. 압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여기는 되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무언가를 이렇게 나눈 형태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분의 변형력인데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원래 크기가 얼마나 바뀌었니? 라고 질문을 하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는 네모나 세모나 동그라미는 그냥 임의로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원래 크기가 있고 그리고 걔가 얼마나 바뀌었나 하는 요값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쟤를 늘리거나 또는 물속에다 집어넣거나 했을 때 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압력에 대한 식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사실은 압력이에요. 예, 압력이에요. 압력에 대한 식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만 찾아볼까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사고 실험을 하라고 했냐면 여기 압력, 사고 실험 모델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항상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못을 망치를 가지고 벽에다 박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못이 넓은 쪽을 빵빵빵 때리면은 못이 뾰족한 쪽이 벽을 뚫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압정을 생각을 해요. 압정을 생각을 하면은 압정은 틀림없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걸 손에다 놓고 팍 하고 눌러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이 넓은 쪽은 나한테 영향을 못 주겠죠? 하지만 뾰족한 쪽은 내 손을 뻥 하고 뚫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기식은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면적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면적이 넓으면은 나한테 별다른 압력을 못 줘요. 그렇죠? 근데 면적이 작게 되면은 여기 이쪽 작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압력이 가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형태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여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에 대한 변형력, 다시 말해서 인장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여기를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 길이가 있었을 거예요. 원래 길이가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초기치라고 봐서 그냥 I자를 붙일게요. 원래 길이가 있고 그리고 요게 얼마큼 변환값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쪽을 붙잡고 엿을 늘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실험 자체는 여기에다가 어떤 금속 판을 놓고 한쪽을 프레스로 누르고 한쪽을 압력을 가해서 뽑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처음에는 버티고 있다가 점점 늘어나다가 언젠가는 뚝 하고 끊어지겠죠.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너 얼마나 바뀌었니?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바뀐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리고 여기 측밀리기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쉐어 모듈리 쓸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지금 책을 밀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책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사각형이었다가 내가 만약에 이거를 힘을 가해서 밀게 되면은 얘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될 거예요.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될 거예요. 그림 이해갔죠? 여기가 이런 식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둘 수가 있냐면 이만큼 높이를 H로 놓고 그리고 여기 이만큼 늘어난 길이를 델타 X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H라고 하는 이 높이하고 이렇게 늘어난 길이 거기에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리고 벌크 모듈리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래쪽 변형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풍선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풍선이 있어요. 예, 풍선이에요. 풍선을 물속에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속에다가 여기 물이에요. 물속에다 넣게 되면은 각 방향에서 압력이 미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풍선의 크기는 여기 점선으로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점선으로 그리지 말고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풍선의 크기는 압력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각 방향에서 압력을 미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는 이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여기는 원래 부피가 있었어요. 여기도 여기 부피예요. 부피. 그리고 초기치 부피를 그냥 I자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피가 줄어든 만큼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탄성률이라고 하는 이 값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래서 여기는 앞에 값 자체가 계산을 할 때 여기를 쓰게 되면은 여기만 잠깐 표시를 할게요. 이쪽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가 원래 부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줄어든 만큼의 부피를 여기다가 부피를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는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여기를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값이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마이너스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개념이에요. 여기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의미를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듈리스라고 하는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여기 인장 탄성률이 있고 측밀리 탄성률이 있고 비피 탄성률이 있는데 이거를 기호로 쓸 때는 이쪽은 0 모듈리스에서 Y로 쓰고 이쪽은 쉐어 모듈리스에서 S로 쓰고 여기는 벌크 모듈리스에서 B로 써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모듈리스라고 하는 이 탄성률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분의 변형력이에요. 근데 변형력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압정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결정을 해줘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변형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길이에 대해서는 길이는 여기다가 사고 실험 모델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을 원래 길이가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 프레스 같은 것도 꼼짝못하게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얘를 당기게 되면은 얘가 여기가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길이를 원래 있던 길이를 LI로 쓰는 거고, 늘어난 만큼 길이를 여기를 델타 L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가 LI, 그리고 이쪽 늘어난 길이가 여기가 델타 L이 되는 거예요. 이해들 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당기면은 여기에는 파괴점이 있어서 뚝 하고 끊어질 테고,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쉐어 모듈리스라고 하는 거는 측밀림 현상을 생각을 하면 돼요. 책을 놓고 나서 내가 밀면은 원래 네모냈던 책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바꿀 거예요.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높이를 아래 분배로 하고, 그리고 요만큼 늘어난 길이, X방향으로 늘어난 길이를 델타 X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부피에서 변형된 부피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값 자체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요. 마이너스가.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탄성률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걸 알아봤어요? 그죠? 우리는 정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탄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들 정리를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여기에는 정적 평형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선운동하고 회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기에 있는 조건을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하나는 시소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건물에서 이렇게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이렇게 마찰력이 작동을 할 때 이렇게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최소 조건에 대한 여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탄성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꼭 한번 정리들을 해놓고, 그리고 직접 문제를 한번 유출을 해서 한번 꼭들 풀어보기를 바래요. 저는 이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짧게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종합적인 정리를 해줄게요. 꼭 한번 여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열심히 들어서 맞고.